이게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나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좋은 사주인가요? 좋아지실 겁니다. 아, 좋아질 사주. 네. 네. 빨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사주 궁금하시죠? 저는 다 물어봤거든요. 압구정 사주 미팅 때 제가 다 여쭤봤는데 선천적으로 좀 사주가 잘 안 좋으면 이거 좀 이렇게 보충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하면 인생은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표현할 때 치킨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치킨? 치킨 한 박스를 뼈 있는 걸로 순살 말고 뼈 있는 걸로 시켰어요. 그럼 뼈 있는 걸로 시키다 먹다 보면 어쨌건 퍽퍽살 먼저 꺼야 되고 어쨌건 다리를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다리를 먼저 먹느냐 다리가 늦게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구간 내에 분명히 그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원에서 이제 퍽퍽살 좀 드셨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뒤로 퍽퍽살 먹을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먼저 내가 닭다리 먼저 먹었다. 그럼 뒤로는 퍽퍽살 먹어야죠. 그냥 그런 조합도의 위치의 차이인 거지 언젠가 어디선가 좋은 운은 어차피 있다. 어차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이 좋았다가 나쁜 분보다 나빴다가 좋은 분이 삶이 행복해요. 좋았다가 나쁜 분들은 거의 멘탈이 나가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앞으로 계속 그러실 거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시라고. 그럼 표정이 썩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네. 받아들이라는 말이 진짜 마음의 심금을 울려요. 왜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보자마자 그러거든요. 이번 년 꽝인데 고생하지 마시죠.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짐을 내려주게 한 느낌? 다들 아니 내가 왜 공부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갈 것 같죠? 아니에요. 10명 중에 9.5명이 그쵸? 아니 나도 말하고 이렇게 약간 상처받겠지 막 이랬는데 그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번 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군가가 이걸 잡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우리 막 그 오락하면서 자야 되는데 막 오락하고 한 판만 더 하고 잘게 할 때 옆에서 야 그냥 자. 그때 그치? 자야지 내일도 안 돼. 이 느낌 있죠? 누가 이걸 잡아주길 바래요. 그분들도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문제는 자기도 공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러고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지금 뭔가 삽질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삽질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년까지 삽질하고 안 되면 내년부터 딴 거 해야 돼. 그러면 되게 개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안 개겨요. 왜냐면 작년 이번에 안 되는 거 나도 아니까 빨리 털고 다음 라이프로 넘어가요. 이게 내가 운이 바뀌는 구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어떻게 좀 캐치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생활하면서. 좋아진다 나빠진다의 개념이 조금 미묘한 건데 정석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정석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환경의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제가 지인 친구랑 한 2년 만에 밥을 저번 주에 처음 먹었거든요. 그럼 3년 동안 누군가 그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룡님이 옆에 있었죠. 우리 왜냐면은 원룡님이랑 저랑 전화를 맨날 밤에 하니까 밤에 하면 원룡이 와이프가 그래요. 연애하냐? 이러고. 연애? 왜냐면 전화를 30분, 1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낮에 또 그래 형 마저 얘기 다 한 거는 그만하고 이제 내일 낮에 다시 얘기해요. 그 와이프는 저 새끼 잠도 안 자고 전화만 형하고 엄청 해대고 이러니까 또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당신의 상태세요. 그 사람들의 자산이 당신의 상태세요. 제가 25살에 일할 때는 옆에 분들이 제가 나이도 25살이고 대학원에서 일했으니까 옆에 분이 뭐 25 취준생, 30살 회사원, 뭐 자산의 규모가 1억, 2억 뭐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이제 압구정 오고 청담동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자리 숫자가 다르죠. 옆에 있는 자산분들의 숫자가 다르죠. 자산가 내려오니까. 예, 그럼 그분들의 자산의 상태로 생각하는 판단으로 저한테 질문을 할 때랑 저는 이번에 취업이 되어 질문할 때 이분들의 느낌과 운의 상태가 아예 다르죠. 저한테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개운법으로 권장하는 건 동네부터 바꿔라. 판부터 바꿔라. 무조건. 그거 가지고 뭐 여행 가면 개운돼요. 이름 바꾸면 개운돼요. 그러면 솔직히 비웃죠. 그러면은 강남의 분들은 맨날 해외 다니니까 운이 개운돼요? 안 그래요? 근데 막말로 우리나라에 해외 요즘에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전에. 다 다니잖아요. 근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요? 이름 누군지도 몰라고 봐요. 저는 이름 관심도 없고. 이름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제니퍼 로페즈 어떻게 설명할 거고 마이클 잭슨 한자로 바꿔요? 그잖아요. 마이클 잭슨 한자로 바꿔가지고 좋은 이름이니까 떴네 막 이럴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명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성명학?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름도 원래 다 없이 살았어요. 김과 박가였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호적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름을 만들게 된 스타트예요. 학렬이나 족보라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명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성명학이 6개거든요. 그러니까 학파벌이 한 6개, 7개 정도 돼요. 그럼 한자에 있다 없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한자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자로 썼다가 운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호를 지어요. 그러니까 호암 이병철 이렇게 호암 이렇게 이름을 져요. 호를 져요. 요즘에 누가 호를 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도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영어 이름으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환경이나 판을 바꾸고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걸로. 사람을 바꾸고 사는 곳을 바꾸고. 예.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업계에 와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업계가 생각보다 이 디폴트가 되게 높아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요. 보세요. 신용이 일단 무조건 좋아야 돼요. 정규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가지가 있지 않은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관공서라던가 이런 문서에 편해야 되고요. 심지어 세금 공부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기본 숙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요. 웬만한 수준의 일반 이하 분들은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야, 너 집 좀 사. 그리고 야, 너 25살이니까 어려 열심히 해봐야 돼.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 업종이 은근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만약에 해요. 갭 투자해서 수익 났어요. 자, 이제 전세태거자금 대출해야 되거든요. 신용도 혹은 뭐 그동안 쌓아놓은 뭐 은행의 잔고 벌써 뭔가 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부러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다들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운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넘어오시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고 이제 성향이 약간 승질이 세면 아 상사 재수없다고 확 때리치고 그냥 사업을 할 텐데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아 그래도 남자들은 그렇죠. 마음이 저 새끼 재수없지만 회사는 다녀야지. 기본은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이하인 분들은 아예 못해요. 기본 디폴트가 되게 높아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잖아요. 우리 같은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몇 채 있어? 강남에 집 있어? 이게 포인트지. 아, 뭐 의사세요? 어쩌라고. 뭐 삼성 다녀요? 좋겠네. 뭐 대출 잘 나오고 뭐 이런 마인드지. 와, 인생이 끝났네. 막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업종이 디폴트가 되게 높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덜 하셔서 그럴 텐데 이 정도가 준비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예.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막 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렇죠. 서울에 등기가 10개라고 와 대박. 와, 운 진짜 좋네. 와, 이렇게 생각하지. 삼성 다녀요? 예, 뭐 고생하시겠네. 그 핸드폰 제가 쓰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생했네. 야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핸드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죠, 뭐. 다들 등기가 있으시거든요? 네, 디폴트 그렇죠. 값이 높으시네, 다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출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차 법인으로 뽑을 때 대출이 많으셔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집으로 한번 신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거 집 등기 보내면 거기서 이 정도면 통과되실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자기 집 보내서 이제 신용 통과하잖아요. 이제 뒤에 대출이 많으면. 네,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뭐. 시대가 그 정도 이상의 기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신 분들의 라이프로 다음 단계를 하는 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수시고. 이런데 부동산 투자합니다. 아, 그래요? 몇 채 있으세요? 한 10채 정도. 법인은 혹시, 법인도 한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게 요즘에 그 격의 상태? 자산의 상태로 되는 시대로 선진국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도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자문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주식 쪽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막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 사회적 지위의 위치가 부동산 분들의 또 다른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과연 부동산으로 돈을 나는 벌었는데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뭘로 얻을 것인가? 근데 부동산 해봤자 적폐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200채 있어요. 그래봤자 적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명예는 어차피 그거는 자기 만족적인 다른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돈을 버는 분 따로 있고 강의를 통해서 강의로 버는 분 따로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그 업계에서의 사주 스타일대로 순서대로 그냥 배워야 되는 거죠. 어차피 어느 업계든 1등은 사주가 다 똑같아요. 특정 진로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저는 뭐가 맞아요라고 얘기할 정도면 넌 어차피 전문직이 아닌 거라고. 전문직이면 어차피 딴 걸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걸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직업은 백수, 회사원,
자영업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든 회사원은 자영업자, 사업자가 될 거고 이거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나 일반 회사원분들도 내가 돈 잘 벌고 운 더 좋아지면 당연히 사업자로 넘어가죠. 모두가 사업자를 위해 뛰고 있는 시대니까요. 이게 이제 시대상의 반영인 거고 사업자의 지로적성이 어디 있어요. 잘 되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나름대로 운도 있고 혹은 운이 좋아도 뭘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괄목하는 성장을 이루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미 사주가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법인 대표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대표로 사는 분도 있고. 뭔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보스가 되기는 조금 리더가 되기는 조금 아니에요. 부족해 뭐 이런 느낌.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되게 고급지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너의 판단은 세상에 해주게 돼 있어요. 돈으로. 너의 연봉이 너의 세상에 대한 너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때요? 이렇게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주를 얘기하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설마 0점부터 100점 사이에서 질문하라고 하는 건가? 너가 1억 있을 때 나한테 한 5천억 있는 사람이 보면 너 5천분의 1등일 텐데. 그잖아요. 그 편차가 되게 커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는 봐요. 언제 타이밍에서 뭘 더 잘하는가만 중요하지. 사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사주가 좋아지나요? 걔네들이 당신과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이 되십시오. 근데 그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라도 넓히는 거죠. 자산으로라도 넓혀서 그런 분위기로 가던가. 저는 정말 요즘 사회에도 로터리 클럽 가는 분들 이해해요. 로터리 클럽 그런 가는 분도 있고 라이언스 클럽 이런 거. 골프 모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차 모임을 꽤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 좋은 차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캐리어에다가 페라리 488하고 이렇게 포르쉐 GT를 같이 갖고 와요. 근데 차는 마이바흐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488이 나온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째는 차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킷을 타요. 근데 그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죠? 제 차를 가지고. 그럼 제가 무언가 특별하거나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무엇이든 잘하는 기본. 정말로 탁구를 잘 치던 테니스를 잘 치던 무언가 잘하는 상태가 되시는 게 그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좀 더 쉬워지는 방법이 같은 관점을 가지는 거죠. 투자를 뭘 잘할까? 어떤 주식이 좀 더 효용성이 있을까? 진짜 돈 있는 분들은 그런 모임에서 말하는 걸 되게 즐겨하세요. 우리나라는 이 디베이트 문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까고 막 이런 거를 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에스플레이드가 2.1초인 거 봤는데 그거 아마 다른 회사들 따라오려면 못해도 한 1년 이상 걸릴 테니까 투자하는 게 맞을걸?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어차피 한계에 부딪혔잖아. 어차피 기가팩토리 해봤자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나올 건데 품질이 조악한데 어떡해. 나는 그렇지 않게 봐. 어차피 요번에 생산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 순이익이 줄었지만 아마 내년 되면 훨씬 더 뛰어넘을 거고 만약에 슈퍼차저가 더 좋아지면 달라질지도 몰라. 이런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야 내가 보면 근데 사니까 테슬라 별로던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벤츠 EQ는 잘 팔려? 또 이러고 누가 싸울 수 있잖아요. 이런 문화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되셔 있거나 그런 모임에 가시면 정말 좋죠. 그런 데서 서로 성장할 거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남의 얘기 더 많이 들어요. 다들 투자 모임 가시면 그 제일 물건 많은 분이 제일 남한테 질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넌 요번에 뭐 샀니? 넌 요번에 뭐 샀어? 넌 요번에 뭐 샀어? 넌 요번에 뭐 샀어? 이렇게 다 물어보고 알겠어. 오늘 심하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남의 거에 한두 개 얘기로 자기가 전부 다 얻고 자기가 투자해요. 그런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오픈되고 서로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더 많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옆에 분들 보다가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친밀한 지인한테 부동산 사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제 지인들이 부동산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있는지도 몇 채가 있는지도 몰라요.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제가 저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 빼고 나머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건 굉장한 망상이거든요. 그들 사주가 바뀔 거라는.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월룡이랑 월룡단이랑 이런 모임을 하거나 혹은 정말로 저한테 개인 상담 왔을 때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 했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때 알아봤는데요. 들어보면 저도 해봤잖아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제가 갱생시켜줘요?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서 실행력도 솔직히 말하면 운인 것 같고 거기까지 하는 것조차도 운인 것 같고 그런 공부의 깊이를 하는 것도까지만 노력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노력만. 왜냐면 그 정도는 요즘에 웬만하면 정보화 사회니까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 그거를 직접 가보고 부딪혀보고 해보느냐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